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정말 죽어라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느낌일까요?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를 보면요. 그래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월세나 이자를 낼 때 체감하는 경제는 통계와 완전히 다르죠. 이 괴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부는 말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잠깐의 희생만 감수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요. 이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파괴되고 있는 진짜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하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는요. 여러분, 삶의 진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 발표는 평균적인 지표거든요. 근데 이 평균이라는 게 얼마나 기만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것들이 있죠. 식료품, 주거비용, 대출이자. 이건요. 절대 평균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은 이른바 코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요. 특히 주거비용이 문제잖아요. 전세대란 터졌죠. 월세는 계속 올라가죠. 영끌에서 집 샀던 사람들은 이자 폭탄 맞았죠. 이 비용들은 통계의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거나 혹은 일반 소비재 물가 상승률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존의 필수적인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체감 물가는 폭등하는데 정부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이른바 침묵의 가난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고통이 사실은 일부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죠.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겠죠.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겠죠. 시장에 돈이 덜 돌면서 물가가 잡힙니다. 이건 기본적인 경제학 상식이에요. 문제는요. 이 금리 인상의 고통을 누가 가장 크게 겪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 특히 빚을 지고 있는 청년 세대와 중산층입니다. 영끌족이요. 지난 몇 년간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 집 마련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냈더니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국가의 부채, 가계 부채 모두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이 빚을 갚으려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국민들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강제로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금리 정책의 그림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죠. 쓸 돈이 없으니 소비를 못하죠.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죠. 결국 정부가 바라는 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긴축 재정입니다. 자발적인 고통 분담이요. 영국에서는 이걸 긴축 재정 2.0이라고 불렀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세대 희생 전략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무게가 가장 취약한 세대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이미 축적한 기성세대는요. 금리가 올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금이자로 이득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빚내서 시작하려는 청년들, 월급을 쪼개서 이자를 막는 중산층은요.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국가 전체의 인플레이션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건요. 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책 이반자들이 선택한 아주 잔인하고 계산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인가 보다. 내가 재테크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노력의 결실을 시스템 자체가 갉아먹도록 설계된 결과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요. 중산층의 붕괴입니다. 대출이자 감당하느라 식비와 생활비 폭탄 맞느라 저축은 꿈도 못 꾸죠. 결국 중산층이 서서히 빈곤층으로 편입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는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정부는 말하죠. 경제가 나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생활 수준이 이미 파괴되었는데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경제 회복은요, 당신이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국가 부채 비율이 조금 더 안정화된다는 뜻일 뿐이죠. 우리의 희생을 담보로 한 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정부 정책을 바꿀 힘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이 고통을 부추기고 있는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이 상황을 개인의 실패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현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우리가 왜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눈을 뜨고 진실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